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62 단군 조선 연대기 27 제12대 아한 천황의 역사 해치 출현 순수광경비 하걸과 성탕 욕살에서 한으로 하나라 망조 이윤과 유의자 선인 일외뿔 짐승 출현 해치 혜태 서기전 1833년 무자년 여름 4월에 뿔이 하나인 외뿔 짐승이 송화강의 북쪽에 나타났다. 외뿔 짐승 즉 뿔이 하나만 달린 짐승을 일각수라 하는데 양과 같이 생겼다 하여 외뿔양이라고도 한다. 이 외뿔양이 바로 해치이다. 원래 법이라는 글자는 물의 흐름을 따라 해치가 따라가는 모습을 조합한 회의문자로서 해치를 내포하고 있던 글자인데 이치를 생략하여 약자로서 법이라 쓰게 된 것이 된다. 해치는 고대 중국의 순임금 시절에 신령스런 동물로 전하는데 선악을 구분하였다고 한다. 의는 곧 단군 조선의 3, 4호가 제도에서 선악을 담당하였던 양가의 업무와 직결된다. 그리하여 해치는 순임금 시절에 형벌을 담당하였던 고요라는 사람이 관직에 해치를 사용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대 조선시대에도 법과 형벌을 관장하는 관청이 되는 사헌부 등에서 해치를 관모나 관복에 새기기도 하였다. 한편 경복궁 앞에 화기를 죽이기 위하여 세운 소위 해태는 현재 서울의 상징동물이기도 한데 원래는 해치는 일각수인 외뿔양으로서 선악을 구분하는 신령스런 동물이었으나 해치를 법이라는 글자에서 유추하여 물과 관련된 해태라고 인식함으로써 불을 진압하는 신령스런 동물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 된다. 당시 송화강은 송말로 표기되기도 하며 지금의 우수리강에 합류하는 강으로서 단군 조선 전기의 수도가 되는 아사달이 위치한 강이며 그 북쪽에 외뿔 짐승이 출현하였다 하는 것이다. 외뿔 짐승이 출현하였다는 것은 선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는데 원래 일각수가 순임금 시절의 관직에 사용한 상징적인 동물인 바 순임금 나라의 땅을 이어 세운 하나라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을 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이는 서기전 2224년에 선 하나라가 약 400년이 지나면서 이때부터 망조가 나타난 것을 알리는 것이 된다. 이 요하 동쪽의 순수광경비 서기전 1833년 가을 8월에 천왕께서 나라 안을 순수하시며 요하의 왼쪽에 이르더 순수광경비를 세우고 역대 제왕의 명호를 새겨서 전하게 하였다. 요하는 지금의 요동 반도에 위치한 강이 아니라 단군 조선 당시의 요중에 위치한 강으로서 후대에 소위 요수라 하여 요동과 요서의 구분을 짓는 큰 강이 되는데 원래 북류하는 황하 하류에 합류하던 강이 될 것이며 북경 부근을 흐르는 지금의 영정하가 된다. 영정하가 원래의 요수로서 대요수가 되고 영정하 중상류 지역에 합류하는 강으로서 북동에서 서남으로 흐르는 강이 지금의 청수하로서 소요수이다. 대요수의 중하류 지역이 단군 조선의 궁국인 고죽국의 영역이 되며 대요수의 상류 지역은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기우국, 소위의 북부 지역이자 구려국의 서남 지역에 속하게 되고 소요수 지역은 단군 조선의 궁국인 구려국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된다. 요하의 왼쪽은 곧 요하의 동쪽이 된다. 그리하여 순수광경비가 세워진 곳은 요하의 동쪽으로서 지금의 영정하 동쪽이 된다. 이곳은 단군 조선의 발해만 유역에 있었던 번안이 위치한 지역이다. 즉 번안은 고죽국의 동쪽, 구려국의 남쪽, 진번국의 서쪽에 위치한다. 진번국은 진안과 번안의 사이에 위치한 단군 조선의 궁국으로서 지금의 요동반도 서쪽을 흐르는 요하의 서쪽 지역과 대릉하 동쪽 지역이 된다. 진번의 남쪽에 임둔이 위치한다. 단군 조선 시대 요하의 동쪽이 되는 번안 땅에 세워진 순수광경비의 유적을 보고 서기전 220년경 인물인 창의 역사 여웅성이 지은 시가 고려시대 문화시중을 지내신 이암 선생이 지은 단군세기에 전한다. 창해는 고대 중국의 북해 또는 동북해로서
지금의 발해를 가리키며 여웅성의 여신은 산동 지역의 동이족과 직결되는 성씨이기도 하다. 여웅성이 지은 시는 아래와 같다. 마을 밖 변환이라 불리는 곳에 독특하게 빼어난 변함없는 돌이 있네. 받침은 거칠어지고 철쭉꽃은 붉기만 하고 글자는 허물어지고 있기는 푸르기만 하네. 처음 다듬어져 생긴 채로 흙망의 돌로 서 있네. 문헌에는 증거가 없을지나 이것이 단시의 흔적이 아니랴. 여웅성은 단군 조선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 된다. 단군 조선의 변한 땅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웅성은 진시황을 철퇴로 쳐 죽이려다 부참한 부수고 실패하였던 산동 지역 동이족 출신의 인물이다. 여웅성이 말한 변화는 번안을 음차한 글자로서 서기전 209년 이후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후사만의 변환이 아니라 곧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194년경까지 단군 조선의 비왕인 번안이 다스리던 발해만 유역에 위치하였던 원래의 번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창의 역사 여웅성이 보았던 단군 조선 번안에 세워진 비석은 원래의 요와 요수였던 지금의 북경 동쪽을 흐르는 영정하의 중하류 지역 바로 동쪽에 세워졌던 것이다. 삼용과 소속 내량과 하걸과 상탕. 서기전 1813년 무신년에 용가 소속 내량을 파견하여 하나라 거랑을 도와 상나라 탕을 치다가 탕이 사죄함으로 내량이 군사를 돌렸다. 이때 내량이 여미 때문에 관중의 기주에 살게 되었다. 단군 조선 시대에 3, 4, 5가에서 나아가 8가 9가라고도 부르는데 8가는 3, 4, 5가를 합칭한 것으로 되기도 하고 9가는 8방과 중앙을 합친 9방을 직책으로 분류한 것이 되는데 용가 또는 호가가 총괄직에 해당한다. 단군 조선 초기에 8가 9가로 기록된 것을 나열해 보면 호가는 용가라고도 하며 태자, 부루가 맡았던 직책이고 마가는 신지씨가 맡았으며 우가는 고시씨가 맡았고 운가는 치우씨가 맡았으며 은가는 부소가 맡았고 노가는 녹가라고도 하는데 부우가 맡았으며 학가는 주인씨가 맡았고 구가는 여수기가 맡았으며 본가는 아밀이 맡았다. 운가는 국방군사 담당으로서 목숨을 담당한 마가에서 파생된 것이 되며 은가는 형벌 담당으로서 국가에서 파생된 부서가 되고 노가는 질병 담당인 적가에 해당되며 학가는 선악을 담당하여 양가에 해당하고 본가는 재정 담당으로서 부루단군 천황 때 신설된 부서가 된다. 단군 황검 천황 시대의 오가의 업무 중에서 마가, 우가, 구가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양가는 배달나라 시대 때에는 개가라고도 하였던 것이 되는데 단군 조선 시대에는 학가라 별칭한 것으로 되며 적가를 노가로 별칭하고 마가에서 운가를 별도로 두어 치우의 별칭이 된 것으로 되고 국가에서 은가를 별도로 두고 총괄직으로서 용가 또는 호가를 신설하였던 것이며 부루천왕 때 저가 또는 노가에서 별도로 본가를 신설한 것이 된다. 호가 또는 용가는 태자 부루가 맡아 진안으로 봉해졌으며 마가 신지씨는 숙신에 봉해지고 우가 고시씨는 청구에 봉해지고 운가 치우씨는 남국에 봉해지고 은가부소는 단군왕검 천왕의 둘째 아들로서 구려에 봉해지고 노가 부우는 단군왕검 천왕의 셋째 아들로서 진번에 봉해지고 학가 주인씨는 계마에 봉해지고 구가 여수기는 예국에 봉해졌는데 여기에 단군왕검 천왕의 넷째 아들인 부여가 부여에 봉해지고 그 외 옥저가 봉해져 모두 기본 구군 후국이 되며 그 외에도 졸본 비류 등 소국들이 많았다. 단군 조선의 군국이 되는 구려국이 은가를 지낸 부소의 나라가 되는데 실제로 요하문명권에서 출토된 옥돌에는 매의 형상의 매솔개를 나타내는 글자가 새겨진 것이 있다. 이는 은가의 나라인 구려국이 요하문명권의 중심인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내량은 단군 조선의 8가 중 총괄직인 용가에 소속된 인물로서 하나라 거랑을 도우라고 명을 받고 파견되었던 것이며 상나라 탕을 치다가 탕이 사죄함으로 군사를 돌렸던 것이다. 그런데 단군 조선의 서남방이 되는 서희에 속하는 여미의 소란 때문인지 내량이 단군 조선 본국으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서기전 1766년 이후
은나라 시대의 백작의 제후국인 주나라가 소재하였던 관중의 기주에 머물게 되었다. 이곳은 견이와 가까운 곳인데 백이에 해당하는 서희와 더불어 하은주의 서쪽 변방을 다스렸던 것이다. 내량이 활동한 역사는 서기전 1767년에 신지 우량이 경군을 이끌고 낭랑과 합쳐서 진격하여 관중의 빈 기의 땅에 운거하며 관청을 설치하였다는 역사와 연관된다. 빈기는 빈과 기의 땅이며 은나라 제후국으로서 은나라를 멸하고 세운 주나라의 제후국 시절 주무대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하나라의 제후국이던 은나라의 제후탕이 서서히 군사를 일으킨 것이 되는데 서기전 1766년에 은나라를 세우기까지 최소한 약 50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이 된다. 은탕은 이윤을 제상으로 삼아 하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잡았는데 은의 원래 국명이 상이므로 상탕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단군 조선이 정식 천자국인 하나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소위 반란군이 되는 은탕의 군사를 진압한 것이 된다. 아직 은나라가 단군 조선의 인정, 즉 천명을 받지 못한 것이 된다. 사욕사를 한으로 승진시켜 봉하다. 서기전 1806년 을묘년에 청하 욕살 비신과 서욱저 욕살 고사침과 맥성 욕살 돌계를 열한으로 봉하였다. 욕살은 지방장관에 해당하는데 이들 비신, 고사침, 돌계를 봉하여 욕살 윗단계가 되는 한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욕살은 원이나 성의 책임자이며 한은 지방의 왕인 제후에 해당하는데 소위 제후라는 공우백자남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즉 단군 조선의 한은 소위 천자격에 해당된다. 서기전 108년 북부여 시대의 위시조선이 한나라에 망하자 졸본의 한이었던 고두막이 의병을 일으켜 동명왕이라 칭하며 한나라와 전쟁을 하였는데 이 고두막 한이 곧 북부여의 제후인 천자인 것이다. 오하나라의 망조가 무르익다. 서기전 1799년 임술년에 하나라 사람이 들어와 거왕이 무도하여 스스로 망할 것이라 전하였다. 거왕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데 말기에 달기라는 여자에 빠지고 주지육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여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불안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에 제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하나라의 제후국에 해당하는 상나라의 탕이 군사를 일으키곤 한 것이다. 서기전 1833년에 송화강의 북쪽에서 외뿔짐승이 출현한 것은 하나라의 망조를 나타낸 자연현상이 될 것이며 서기전 1813년에 상탕이 군사를 일으키자 하나라 거왕이 단군 조선의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이에 단군 조선이 군사를 내어 탕을 치도록 하니 탕이 사죄함으로 군사를 물렸던 것이 된다. 그런데 하나라 거왕의 폭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므로 상탕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단군 조선의 국자랑 사부가 된 유의자 선인의 제자였던 이윤을 제상으로 둔 탕이 단군 조선의 도움으로 서기전 1766년에 하나라를 멸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나라는 서기전 2224년에 우가 단군 조선의 사자 유호씨의 명을 받아 유상과 함께 순임금을 협공하다가 창호의 들에서 우위 군사가 순임금을 죽였고 이에 우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 단군 조선의 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칭 하왕이라 하면서 독단을 설치하여 결국 단군 조선을 반역하였던 것이고 정식 천자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후대의 하나라 왕이 단군 조선의 예를 표하면서 묵시적으로 천자국을 인정받은 것으로 된다. 하나라 말기에 상탕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을 해오자 단군 조선의 구원을 요청한 사실로 보아 하나라는 단군 조선의 제후국으로서의 천자국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되고 실제로 망하기 이전인 서기전 1813년과 서기전 1767년 등 두 차례 이상 군사적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기도 하다. 유근탕의 제상 이윤의 스승 유의자 서기전 1797년 갑자년에 하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상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마다하고 단군 조선에 많이 망명하였다. 이윤이 상나라 탕의 제상이 되어 탕을 도와 하나라 거왕을 쳤다. 이에 이윤의 스승이었던 유의자가 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을 따르는 일이지만
이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때 하나라 사람들이 단군 조선에 대거 망명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역사적 망명 사건은 이후 중국 역사에서 종종 나타나며 하나라의 건국 당시인 서기전 2224년경에도 하나라 시조우가 단군 조선을 반역하여 자칭 하왕이라 하면서 단군 조선의 정치 제도를 흉내내어 마음대로 제후를 봉하고 조공을 받는 등 폭돌한 정치를 펼치므로,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의 땅에서 탈출하여 단군 조선 직할 영역으로 망명하였던 사실도 있었다. 이윤이 처음부터 상탕의 사람이 아니었으나 상탕이 결국 이윤을 재상으로 등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이 팽창하고 민심을 얻음과 더불어 하나라를 멸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단군 조선의 군사적 후원까지 얻어 천명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라를 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윤은 원래 성탕이 하걸왕에게 추천하였던 인물인데, 걸왕이 인물을 잘못 알아본 것이 되어 하늘의 뜻으로 성탕에게 복이 넘어간 것이 된다. 유의자 선인은 서기전 1950년경 이전에 출생하여 서기전 1797년 현재 약 150세이던 때가 되는데, 이윤이 상탕의 재상이 되어 본격적으로 하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나라는 이미 기울었고, 이 하나라를 경략할 인물로 곧 이윤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기전 268년에 지었다는 위나라 사람이자 공자의 7세 손으로 전하는 공빈의 홍사 서문에도 유의자 선인의 제자이던 이윤이 은탕의 재상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유의자 선인은 서기전 1833년에 송화강 북쪽 지역에 출현한 외뿔짐승을 하나라의 망조로 내다보았고, 서기전 1797년에 이르러 유의자 선인이 하나라를 대신할 은나라는 이윤의 보좌로 이룰 것이라 단정한 것이 된다. 칠호가 홀달 즉위. 서기전 1783년 무인년에 상나라 사절이 처음으로 입조하였다. 이에 7월에 아한 천왕이 붕하고 우가 흘달이 즉위하였다. 이때 상나라가 하나라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과시하던 때가 되는데, 상나라의 상국이 되는 하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라의 상국이 되는 단군 조선에 직접 사절을 파견하여 예를 표한 것이 된다. 이때까지 단군 조선은 하나라 정세를 관망한 것이 되며, 하나라와 상나라 중 어느 나라를 후원할지는 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정하였던 것이 된다. 이 흘달을 대음달이라고도 하고, 제15대 대음 천왕의 대음을 후흘달이라고 하는데, 흘달이 클달의 음차가 되는 글자라면 대음달의 대음은 대음으로서 큼을 나타낸 이두식 표기가 되는 것이라 보이기도 한다. 제12대 아한 천왕의 시호는 무제이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와 세계, 억만세, 골자래,